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돈을 잃었을 때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나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결국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특히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깊은 우울감이 밀려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비단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한때 왕의 총애를 받는 엘리트 관료였으나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배신감과 고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친했던 벗들이 그를 비난하며 떠나갔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으며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이별 앞에서 그리고 정리해야 할 인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저 슬퍼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인연을 정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내뱉어야 할 말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인연,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더 좋은 인연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고 나의 품격을 높이며 결국에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생의 지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 차마 지우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견디는 침묵의 미학입니다. 둘째, 타인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반구저기의 자세입니다. 셋째, 홀로 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고독의 힘입니다. 넷째, 마지막 순간에 건네야 할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2 청년이 살았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러다 2 사람은 함께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익도 반으로 나누고 고생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친구가 게으르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는 상대방이 욕심이 많다고 의심했습니다. 작은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고 2 사람은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갈라섰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쏟아부은 모진 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지만 2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길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2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헤어짐의 순간에도 품격을 지킬 수 있었다면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전하는 관계의 지혜, 그 첫 번째 원칙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침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떠나는 사람의 등 뒤에 대고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우리는 관계가 끝날 때 억울함을 참지 못해 상대방의 잘못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어봐. 술자리에서 혹은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헤어진 연인이나 틀어진 친구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내 아픔을 공감받고 싶고 내가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싶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잠깐의 속 시원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동료 A와 B가 있었습니다. 둘은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도 만날 만큼 절친했습니다. 그러다 A가 승진하고 B가 누락되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B는 서운한 마음에 퇴사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A의 사생활과 과거의 실수들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A 대리, 사실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상사한테 아부만 떨어서 승진한 거야. 옛날에 나한테 빌려간 돈도 늦게 갚았어. 처음에 사람들은 B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B가 떠나고 난 뒤 회사에 남은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B씨, 사람 참 무섭네. 친할 때는 간도 빼줄 것처럼 하더니 헤어질 때는 저렇게 뒤통수를 치나? 오히려 B의 평판만 나빠졌습니다. 반면 A는 B의 험담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B가 오죽 서운했으면 그랬겠나. 다 내 부덕의 소치다다. 라고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A의 인격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B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업계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릇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허물은 말에서 비롯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덕을 깎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은 감정이 가장 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내뱉는 말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찌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찌꺼기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과 같습니다. 떠나는 사람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상대방의 비난은 허공을 떠돌다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맞대응하여 똑같이 비난을 퍼붓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연이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데 쓰십시오. 설명하고 변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여러분의 품격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둘째, 반구저기의 자세입니다. 이는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니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두고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외부의 요인이나 타인을 탓하기에 앞서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 원인을 조정의 대신들이나 왕에게 돌리며 원망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학문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여 적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고 그 성찰의 힘으로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18년 동안 억울함만 호소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다산정약용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매번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헤어질 때마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이번 남자는 너무 바람기가 많았어. 저번 여자는 너무 집착이 심했어. 나는 왜 항상 이상한 사람만 꼬일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사람 역시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쉽게 만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구속하여 질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받을 사랑만 갈구하느라 주는 사랑에는 인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습관처럼 굳어진 나 자신을 먼저 허물어라. 이것이 바로 반구저기의 핵심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점이 이 관계를 힘들게 했는가? 다음에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이별을 걸음 삼아 더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로 친구를 잃었다면 친구의 배신을 욕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돈 거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나의 책임은 없는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인연을 맺을 때 더 신중해지고 더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연이 떠나갈 때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대신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 그 대답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기에 더 나은 수준의 사람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며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성찰의 힘입니다. 셋째, 홀로 서는 힘, 즉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왜 좋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까요? 왜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 소외되는 두려움, 이 넓은 세상에 나만 남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우리를 병든 관계 속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고 세상과 어울려도 물들지 않아야 한다. 그는 강진 유배 시절 다산초당이라는 좁은 거처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찾아오는 손님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자 충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발적 고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 빨리고 상처받고 후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나쁜 인연을 정리하려면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고 상대방에게 매달립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고 홀로서기가 된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유로운 태도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인연을 정리한 직후에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곧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통제로 통증만 잠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십시오. 혼자서 등산을 가도 좋고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나에게 대접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떠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단단해진 내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빛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과학입니다. 내가 외로움에 쩔어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꼬입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당당하고 평온하면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홀로 학문에 정진하자 처음에는 그를 피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배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혼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인연을 정리할 때 건네야 할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에 원망을 품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인연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저주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며 구질구질한 매달림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물론 상처 준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혹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로라도 이 한마디의 의미를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덕분에 배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라는 담백한 인사입니다. 아니, 나를 배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덕분에 배웠다는 말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고 믿음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더 강한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쁜 인연조차 스승으로 삼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십시오라고 말하며 돌아설 때 그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의식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도 에너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망하기를 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바빠서 그 사람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정리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몇 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밤 전 남편을 저주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얼굴은 항상 어두웠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움이라는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랐구나.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나도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워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배우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몰라보게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얻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끝까지 원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놓아줍니다. 이 말 속에는 용서와 단호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질질 끌지 마십시오. 미련을 남기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문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인연을 정리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떠나는 사람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말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옵니다. 침묵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둘째,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반구저기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내가 바로 서야 좋은 사람이 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넷째, 원망 대신 잘 가라는 쿨한 작별 인사를 건네십시오.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는 마치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 사람도 오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지는 낙엽을 붙들고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낙엽이 져야 그 자리에 새순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겨울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춥고 시린 겨울을 견뎌내야 따뜻한 봄이 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 배신의 상처는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위대한 학자로 거듭났듯이 여러분 또한 이 시련을 통해 더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에게 맞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단, 그 빈자리를 더러운 감정이나 미련으로 채워두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나 자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선물처럼 귀한 인연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이 사람 덕분에 살맛 난다는 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연의 매듭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할 때 끊을 줄 아는 결단력, 그리고 홀로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나간 인연에 아파하지 마시고
다가올 인연을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